안녕하세요. 레이첼장의 채널주 레이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편 영상이 무려 6개월 만이네요. 저는 지금 갑자기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업무차 제주도 공사 현장에 오게 되었지요. 무려 1년이라는 공사 기간 동안 제주도에 한참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 라이프를 한 번쯤은 꿈꾸시죠? 생활 반경이 온통 서울권이었던 저에게 제주 라이프는 워킹 홀리데이처럼 마냥 꿈같은 시간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의 업무는 공사 현장 샵드로잉입니다. 아파트, 리조트, 상업공간 등 신축 공사를 할 때 현장 상황에 맞게 도면 작업 및 발주자와 협의하는 일을 합니다. 연차는 좀 있고 나이도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겨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현장을 너무나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는데 제일 아쉽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두카티 신형 스트리트 파이터 V2 신차를 뽑았는데 취등록세만 100여만원 내고 단 1km도 주행하지 못한 채 제주도에 왔다는 사실. 팔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제 오토바이가 잘 지내는지 제 지인을 통해 간간히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방전되지 않고 잘 있니 나이 두카티야? 제주도 현장으로 발령받자마자 제일 먼저 서둘렀던 부분은 바로 오토바이 구매였습니다. 두카티를 가져올 순 없었어요. 관리가 안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가만히 주차만 해놓아도 여기저기 녹이 쓸어버리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특히나 바닷바람과 습기, 일교차가 매우 큰 해안가 주변입니다. 가장 제주스러운 컨셉으로 나의 제주 생활을 즐기게 해줄 바이크는 혼다 헌터커브 CT125 말고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매물 보자마자 바로 스케줄 잡고 배 띄어서 제주도로 떠왔습니다. 지금은 현장 출퇴근 용도뿐만 아니라 쉬는 주말에 콧바람 쐬러 여기저기 갈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제주도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은 2주일이 채 안 가더라고요. 이곳은 너무 외로웠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맥시멀리스트,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라이프 스타일의 표본. 그게 바로 접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 어쩌고의 소비 패턴에 속합니다. 29인치 캐리어에 약 10번 정도 서울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이고지고 왔고 무차별 폭격으로 제주도 숙소에 택배를 보냈습니다. 제주도로 택배 보낼 때마다 한 건당 10,000원은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숙소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사 갈 때 어떻게 하죠? 아무튼 지금 저는 제주도에 임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될지 앞날은 닥쳐봐야 알겠지만 한평생 서울살이 했던 저에게 지금의 이 시간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귀하디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좋은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격증 공부하려고 책도 이만큼이나 싸들고 왔는데 눈꽃만큼의 의지를 가진 내가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내일의 나에게 늘 새롭게 다짐하곤 하지요. 타지에서의 자격증 공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미숙했고 엉터리였던 과거의 나는 이제 어딜 가도 누가 봐도 나이 먹은 중년의 의젓한 어른으로 보일 거예요. 이젠 이렇게 혼자 오토바이 타고 하플 맛집 방문해서 혼밥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온갖 촬영 장비들을 질비하게 들여놓고 혼밥을 해도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생필품이 필요할 때면 쿠팡보다는 다이소로 출격합니다. 다이소는 오토바이 타고 20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프랜차이즈 커피집도 오토바이로 20분 거리, 이마트와 영화관은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아침, 점심, 저녁 전부 회사에서 식대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먹는 음식은 흑돼지구이, 흑돼지 돈가스, 흑돼지 짬뽕, 돈가스, 현타올때 샐러드, 보말죽 정도입니다. 관광지이다 보니 메뉴 대부분의 금액대가 매우 헤비했고 제일 만만한 돈가스를 일주일에 5번 정도 먹은 적도 있습니다. 돈가스 홀릭이었던 저는 이곳에서 돈가스 메뉴에 완전 학을 떼어버렸지요. 현장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데 관리자들은 더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매일 아침이 전쟁이라 피곤을 잠재워야 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면 다들 취침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주도에서 바다뷰를 보며 산책하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기에 매일 이렇게 점심 30분 코스로 산책도 하고 소화도 시키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것저것 영상에 가득 담아 외장하드에 차곡차곡 이야기를 쌓아놨는데 어느 순간 저장해놓은 외장하드가 10개가 넘게 꽉 차버렸고 제주도 숙소에 있는 노트북으로 편집을 하려다 보니 이야기 한 편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쉴 곳이 되고 언제나 응원받을 수 있는 친구들의 존재는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시간이 그리웠고요.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주로 라이딩을 나가는 편인데 나랑 여행을 함께 해줄 친구가 없어서 그게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대기는 습하고 하늘은 흐리고 낮아서 이 날씨에 바람까지 세차게 분다면 바로 제가 좋아하는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저 하늘 너머에서 곧 태풍이라도 올 것 같은 날씨가 된다면 조금 더 경쾌하게 리듬을 타며 달릴 수 있게 돼요. 헬멧 안으로 세차게 밀고 들어오는 습한 바닷바람이 건조한 제 눈을 촉촉히 적시어주거든요.
정신이 맑아진달까? 제주도에서는 저배기 헌터컵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자연을 누빌 예정입니다. 주말에 육지를 올라갈 때면 신형 두카티 스파를 타고 제대로 즐겨볼 계획도 있고요. 심심해서 헌터커브 튜닝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 약 300만원어치를 태워버렸네요.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다음 편은 헌터커브 튜닝기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저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푸른밤 푸른바다 스토리를 기대해주세요. 안녕.